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나레이터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오른쪽 상단 점 3개 버튼을 눌러 속도를 조절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작은 글씨 자막이 뜨시는 분들도 오른쪽 상단 점 3개 버튼에 있는 자막 끄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세상에 제 사연이 초역대급이 아닐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3년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한참 알콩달콩 깨볶을 때 저는 마음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정말 시어머니가 어마어마한 아들 바보였어요. 일주일에 3번은 신혼집에 찾아오셔서 제 살림살이 참견하시고 이것저것 잔소리 하셨고요. 남편이 그냥 엄마한테 집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돼? 라고 말하길래 저는 버럭 화를 내며 당신 미쳤냐고, 그건 아니라고 소리쳤지요. 그런데도 저 몰래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물건 위치가 바뀌어 있던가 못 보던 반찬이 있던가 하면 다 어머님 짓이었습니다. 화가 터질 지경이었지요. 그러다 결혼한 지 4개월이 좀 지났나? 제 결혼식에 왔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잘 지내냐고요. 전 잘 지낸다고 뭐하고 지내냐고 물으니 그 친구가 갑자기 말을 아끼면서 머뭇거리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얘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 친구를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인스타그램에 젊고 이쁜 여자들 팔로우하는 거 좋아하는데 어떤 여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너 남편이랑 뽀뽀하고 있는 영상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캡처해두긴 했는데 너 남편 오른쪽 볼에 있는 점 위치랑도 똑같고 너무 의심스러워서 고민하다가 너한테 말한다고 하면서 그 영상을 보내주는 겁니다. 전 그 동영상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화질이 너무 흐렸고 클럽 같은 곳에서 찍힌 영상 같은데 누가 봐도 제 남편이었습니다. 전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여자 인스타그램 주소를 달라 하고 염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생일 파티 때 찍힌 사진에서 제 남편의 손이 보이더라고요. 제 남편 새끼손가락에 엄청 큰 굳은 살이 있는데 딱 그게 보이는 겁니다. 맞구나, 내 남편 바람났구나 싶었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러웠고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저에게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은 그 여자 SNS 게시물에 태아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일주일 전쯤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 애기 6주차 사진, 8주차 넘어야 성별 나온다네. 오빠 닮아서 똑똑하려나? 나 닮아서 이쁘려나? 라고 써있는 겁니다. 설마 내 남편은 아니겠지 싶었어요. 그리고 댓글창을 연 순간 심장이 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거기에 한 남자가 댓글을 달았는데 내용이 조금만 기다려줘. 오빠가 빨리 정리하고 달려갈게. 라고 써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랑 결혼 생활을 접고 그 상간녀한테 간다는 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남편인가 싶은 마음에 그 아이디를 눌렀는데 비공개 계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에 있는 공개된 사진 중 하나가 저희 집에서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저희 집 대리석 바닥이었습니다. 설마 우연의 일치인가? 그래, 대리석 똑같은 집 많겠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자꾸 의심스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 저 남편 신혼 극초기에 아이를 가지기 위해 부인과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제가 자궁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을 못한다는 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주 어릴 때 한강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앞에서 오는 자전거에 몸을 크게 박았는데
그때 배 아래쪽이 찢어질 듯이 아팠고 피도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릴 때고 밑에서 피가 나니까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통증이 없어졌길래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후폭풍이 올 줄은 몰랐지요. 하여튼 아마도 그것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가 조금씩 멀어졌고 시어머니도 절 더더 괴롭힌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엄청 힘들어했고 난 아이도 못 가지는 여자인가 싶은 마음에 더 자존감이 내려갔고요. 그래서 설마 내가 애 못 가져서 다른 여자랑 바람난 건가 하는 마음에 너무나 화가 나고 불안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다짜고짜 남편에게 따지고 듣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혼할 거면 확실히 증거 잡아서 날려버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고부 갈등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도 대면대면하고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잘 때 몰래 남편 핸드폰을 뒤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남편 핸드폰 잠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비밀번호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든 풀어보겠는데 지문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고 있는 남편 손가락 괜히 건드렸다가 깨면 더 큰일 나서 신호도 못했고요. 전 혼자 속으로 고민만 하다가 결국 이혼한 친구에게 SOS를 날렸어요. 이 친구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혼했고 만나고 결혼하고 이혼한 게 채 1년이 안 걸린 친구였거든요. 친구에게 말을 하자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일단 집에 CCTV를 몰래 설치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겁니다. 일단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알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집에 가서 홈 CCTV를 검색하는데 너무 다 티가 나고 누가 봐도 나 카메라예요 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는데 하다가 순간적으로 노트북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펼쳐놓고 카메라 켜놓으면 음성 녹음도 되니까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걸로 시모나 남편이 전화통화 내용 등등을 들어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방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충전기를 꽂은 뒤 계속해서 카메라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틀 3일이 지나도 카메라에 뭐 찍힌 게 없는 겁니다. 그래, 찍히는 게 이상하지. 집에 여자 데려와서 누가 바람을 피겠어. 에휴, 하면서 포기하려는 찰나 남편이 1박 2일 출장 간다고 집을 비웠을 때 제가 청소를 하다가 침대 밑에서 속옷을 발견한 거예요. 여자 속옷이요. 그런데 누가 봐도 60대들이 입을 만한 속옷이었습니다. 이게 왜 침대 밑에 있는 거지? 하면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는 아 카메라! 하면서 노트북에 있던 카메라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바로 전날 어머님이 집에 왔다 가셨더라고요. 또 저 몰래요. 카메라를 안방에만 두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집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찍히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누군가에게 전화하더니 빨리 오라고 빨리 시간 없으니까 하면서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 20분 정도 흘렀나 갑자기 안방에 남편과 한 여자 그리고 한복 같은 것을 입은 무당이 들어오는 겁니다. 손에는 이상한 방울과 함께요. 그리고는 무당이 갑자기 침대 위로 올라가서 쌀을 막 뿌리면서 손에 있는 방울을 흔들며 말을 하는 겁니다. 마귀 같은 년을 이 집안에서 내쫓아주시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갑자기 바지를 홀라당 벗더니 속옷을 벗고 그걸 침대 밑으로 슉 넣는 겁니다. 무당이 어머님 속옷이 필요하다고 며느리 기가 너무 세서 집 나갈 생각을 안 한다고 어머님이 속옷을 침대 밑에 두고 며느리가 잘 때 그 기를 뺏어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러고는 갑자기 남편과 그 상간녀로 추정되는 여자가 침대 위로 올라와서 막 뒹구는 겁니다. 무당이 그래야지 이 집안에 박혀있는 썩은 돌덩이 같은 며느리가 빠져나간다고 하면서요.
무슨 저 몰래 길을 묻힌다나 뭐라나. 그걸 보니까 갑자기 구역질이 나오대요. 온 사람이 다 올라간 침대에서 잔 저도 어이없었고요. 상간녀 아이 가졌다고 무당 불러서 저를 집안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어머님과 남편도 황당스러웠고요. 바람 피는 거 들키면 지 아들한테 불명예스럽고 위자료도 줘야 하니 저 스스로 정 떨어져서 제가 먼저 이혼 이야기 하게끔 만들려고 무당을 불러서 저주 아닌 저주를 퍼부은 거였지요. 더 충격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무당이 침대 밑에 내려와서 지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자세히 보니까 엿 자를 때 쓰는 가위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남편 머리카락 한 줌, 시모 머리카락 한 줌, 상간녀 머리카락 한 줌 이렇게 잘라서 지퍼백에 넣더니 그걸 침대 매트리스 밑에 두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며느리 길을 다 뺏어가서 지 혼자 지쳐 떨어질 거라고 하면서요. 순간 그걸 보자마자 참았던 분노가 팡 하고 터지더라고요. 바로 침대 매트리스를 들었더니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천 3장이랑 그놈이 머리카락이 들은 지퍼백이 나왔습니다. 확 이거 불 태워버릴까 싶었지만 저는 꾹꾹 참고 증거로 쓰려고 제 가방에 담았고요. 집을 나와서 엉엉 울며 이혼한 친구에게 이 사실을 모두 폭로했네요. 친구는 미쳤다고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을 다 있냐고 하며 자기 이혼 담당해주신 변호사 만나러 가자며 절 데리고 변호사한테 가서 이혼 상담받고 그 자리에서 소장을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집에 가서 신혼집에 있는 남편 물건 싹 다 시댁이 택배로 붙였고 문자 하나 보냈네요. 남편이 상간녀랑 SNS로 몰래 연애하는 거, 상간녀 임신한 사진 올린 거, 제가 몰래 증거 수집한 거 전부 해서요. 그리고 침대 밑에 이 머리카락 뭐냐고. 국가수에 유전자 검사하면 네 상간녀랑 네 머리카락인 거 다 나오는데 아주 증거를 가져다 준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바로 인스타그램 아이디 새로 만들어서 그 상간녀랑 남편 저격하는 글들 썼고 상간녀 인스타그램 친구들에게 싹 다 돌렸네요. 망신 한번 제대로 당해보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웃긴 건 제가 상간녀 친구들한테 불륜질을 한 걸 메시지로 보냈는데 한 여자가 답장이 왔더라고요. 자기 그 상간녀랑 아는 사이인데 걔 원래 유명했다고. 유부남 킬러고 가정 파탄내는 걸로 짜릿하고 뿌듯함 느끼는 애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복수해달라고 매운맛 보여달라고 하면서요. 그리고는 자기 친구한테 받은 상간녀 생일 파티 제 남편 얼굴이 있는 그 사진 원본을 보내주었네요. 소송하는데 도움될까 싶어서 보냈다고 하면서요. 참 상간녀 인생을 어떻게 산 건진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 아주 참 잘 두었다 싶었습니다.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상간녀를 한심하게 봤으면 이때다 싶어서 다 폭로해주나 싶었지요. 그 상간녀 20살 때도 38살 술집 사장이랑 바람나서 가정 파탄내고 술집 망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소문나게 해서요. 그렇게 해서 상간녀는 자기가 사람들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하나씩 망가지게 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멍청이같이 그 어리고 이쁜 여자가 자기 좋다고 하니까 홀라당 빠져서 애 임신시키고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마누라 버리려고 무당 불러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한 거였고요. 전 결심했어요. 이 상간녀 내 손으로 버릇 뜯어 고친다 하고요. 상간녀 소송도 시원하게 진행했고요. 남편은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당황했는지 처음엔 어떻게 알았냐고 자기 핸드폰 뒤진 거냐고 소리치다가 결국엔 미안하다고 자기가 미쳤다고 엉엉 울길래 우는 얼굴에 시원하게 침 뱉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도 말했네요. 정말 급 떨어져서 상종하기 싫은 아줌마를 내 심으로 두었다는 게 후회스럽다고. 다시는 죽어서도 연 맺지 말고 원수처럼 지내자고요.
시몬은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지만 가볍게 무시하고 소송당할 준비나 하라고 하면서 욕했네요. 그렇게 전 반년 조금 넘는 소송기간 끝에 결국 남편과 남남이 되었고 위자료 3천과 상간녀 소송, 민사소송으로 중에 있네요. 상간녀 스트레스 때문에 중간에 유산했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나 봅니다. 상간녀가 남편만 만나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32살짜리 메이크업 브랜드 샵 운영 중인 유부남 남자와도 만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상간녀가 임신한 애가 남편의 애인지 그 남자의 애인지 모르는 거였지요. 남편 그 사실 알고 충격에 쓰러졌대요. 자기한테 온몸 바쳐서 사랑하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꽃뱀이었고 자기가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에 몸져 누운 거였지요. 전 그 이야기 듣고 그래 잘됐다. 한번 너도 내 기분 똑같이 느껴봐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회사에 불륜한 소문이 쫙 나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인사팀에서 따로 남편을 불러 퇴사를 권고해 자진 퇴사했답니다. 기분 정말 좋았네요. 남편 3년 동안 그 준 공기업에 들어가려고 거의 피눈물 흘리면서 회사 들어간 건데 지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회사에서 잘리니 얼마나 힘들어할지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남들은 제가 너무 독하다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말하겠지만 전 이렇게 해도 제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가 않네요.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디 결혼하신 분들은 이쁘게 사시길 바라지만 이미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신 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증거 수집하고 이혼하세요. 그래야 마음고생 적게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아이 없으신 분들은 기회입니다. 사이다 사연인가 싶어서 이렇게 제보했는데 좀 칙칙한 내용이라 마음이 무겁네요. 읽어주신 분들은 부디 가정에 평안이 오시길 바라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신 분들은 제 사연 듣고 힘내시고 용기 얻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처럼 기상천외한 일 겪으신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